아내는 제 앞에 결혼 반지를 내려놓았습니다. 우리 다시 시작하자. 아내는 달라져 있었습니다. 직장도 구했고 돈 쓰는 습관도 바꿨습니다. 자기가 무엇을 잘못했는지도 인정했습니다. 무엇보다 저는 아직 아내를 사랑하고 있었습니다. 아내도 저를 사랑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반지를 집어들었다가 다시 상자 안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아내 쪽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우리 잘 될 수도 있어. 그런데 왜? 저는 바로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 답을 알기까지 저는 한 여자를 창피해했고 다른 여자와 결혼하기 위해 빚을 냈으며 결국 제가 그토록 지키고 싶었던 것들을 하나씩 잃었습니다. 지금 시작합니다. 중학교 2학년 때 시험 등수가 꽤 올랐습니다. 집에 가자마자 성적표를 내밀었습니다. 엄마, 나 이번에 12등 올랐어. 진짜? 많이 올랐네. 엄마 얼굴이 밝아졌습니다. 그런데 성적표를 한 번 더 보더니 물었습니다. 민수는? 뭐? 민수는 이번에 5등 했다던데. 걔도 너랑 같은 학원 다니잖아. 엄마는 다시 저녁 준비를 했고 도마 위에서 칼소리가 났습니다. 탁! 조금 전까지 괜찮아 보였던 제 등수가 갑자기 애매해졌습니다. 며칠 뒤 교내 발표대회에서 상을 받았을 때는 달랐습니다. 친척이 전화로 말했습니다. 이번엔 민수보다 준호가 잘했네. 엄마가 웃었습니다. 그날은 제가 갖고 싶어 했던 운동화도 사줬습니다. 다음 시험에서 성적이 떨어지자 저는 제 성적표를 펴기도 전에 친구에게 물었습니다. 민수는 몇 점이래? 내 거부터 보면 되잖아. 걔는 몇 점인데? 94. 저는 책상 모서리에 먼저 적었습니다. 민수 94. 그제야 제 시험지를 뒤집었습니다. 그때는 제 점수가 괜찮은지 아닌지를 늘 다른 사람의 숫자를 보고 난 뒤에야 알 수 있었습니다. 29살 때 중요한 회사 발표를 망쳤습니다. 자료에 계산 오류가 있었고 본부장 앞에서 발표가 중단됐습니다. 그날 저녁에는 수진 부모님을 처음 만나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수진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저는 받지 않았습니다. 다시 왔습니다. 이번에도 화면만 봤습니다. 부모님 먼저 보내드렸어. 잠시 뒤 문자가 하나 더 왔습니다. 화난 건 나중이고 무슨 일인지라도 말해줘. 그래도 답하지 않았습니다. 밤늦게 카페에서 만난 수진이 물었습니다. 발표 망쳤어? 응. 그래서 안 온 거야? 그 상태로 내 부모님 만나기 싫었어. 내가 너무 별거 없는 사람 같았어. 수진은 제 앞에 엎어놓은 휴대폰을 바로 세웠습니다. 발표 망친 거랑 이거랑 다른 문제야. 저는 말이 없었습니다. 내가 발표 망친 걸로 내가 뭐라고 하는 게 아니야. 근데 전화는 할 수 있었잖아. 나 부모님이랑 계속 기다리고 있었어. 수지는 휴대폰을 가리켰습니다. 다음에는 이거 해. 뭐? 전화. 그리고 잠시 뒤 말했습니다. 실패한 건 같이 견딜 수 있어. 수지는 제 눈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내가 혼자 부끄럽다고 나까지 밀어내면 나는 할 수 있는 게 없어. 카페 마감 안내가 나오자 수진이 가방을 들었습니다. 우리 아빠는 다음에 다시 보면 돼. 대신 다음엔 잠수 타지 마. 그때는 정말 다음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몇 달 뒤 회사 행사가 호텔에서 열렸습니다. 연인을 데려와도 되는 자리여서 수진도 오기로 했습니다. 행사 전날 수진은 옷을 골라가며 물었습니다. 이건? 괜찮은데? 안 보고 말했지? 봤어. 방금 휴대폰 보고 있었잖아. 둘이 웃었습니다. 행사 당일 로비에서는 동료들이 배우자와 연인을 소개하고 있었습니다. 한 직원이 농담했습니다. 오늘 보면 회사 서열 말고 인생 서열도 나오겠네. 배우자 보면 모르냐? 사람들이 웃었습니다. 그 순간 고등학교 때 좋아하던 여자에게 공개적으로 거절당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미안한데 우리가 사귀면 애들이 좀 이상하게 볼 것 같아. 그때 수진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나 이제 출발해. 저는 주변을 한번 둘러보고 전화를 걸었습니다. 수진아, 오늘 행사 취소됐어. 거짓말이었습니다. 저는 혼자 행사에 참석했고 단체 사진까지 찍었습니다. 다음 날 수진이 그 사진을 제 앞으로 밀었습니다. 행사 취소됐다며. 제가 변명하려 하자 수진이 끊었습니다. 내가 가는 게 싫었어? 아니야. 그럼 왜 거짓말했어? 너도 그런 자리 불편해하잖아.
수진이 짧게 웃다가 바로 멈췄습니다. 또 내 핑계 대네. 가방에서 제 집 열쇠를 꺼냈습니다. 내가 발표 망쳤을 때 나는 내가 얼마나 잘 나가는 사람인지 안 물어봤어. 수진은 열쇠를 제 쪽으로 밀었습니다. 내가 실패했을 때 어떻게 행동하는지를 봤어. 이어서 수진은 말했습니다. 그런데 넌 내가 회사 사람들 옆에 서 있으면 어떻게 보일지를 본 거잖아. 수진아, 난 내가 부족해서 떠나는 게 아니야. 수진은 가방을 들었습니다. 나를 보는 내 방식 때문에 떠나는 거야. 며칠 뒤 친구가 물었습니다. 다음에는 어떤 여자 만나고 싶냐? 저는 별 생각 없이 대답했습니다. 누가 봐도 괜찮은 사람. 그게 뭔데? 어디 데리고 가도 설명할 필요 없는 사람. 몇 달 후 서연은 지인의 소개로 만났습니다. 소개해준 사람은 만나기 전부터 말했습니다. 진짜 예뻐. 그 말을 들은 뒤 저는 평소 가지도 않던 레스토랑을 예약했습니다. 서연이 들어왔을 때 직원도 한번 쳐다볼 정도로 눈에 띄었습니다. 첫 만남은 제가 계산했고 다음에는 공연, 그 다음에는 호텔바를 예약했습니다. 몇 번 만난 뒤 서연이 물었습니다. 준호 씨 원래 이런 데 좋아해요? 이런 데 싫어요? 아니요. 그냥 매번 좋은 데만 가니까. 데이트하는데 좋은 데 가야죠. 매번 이렇게 좋은 데 안 와도 돼요. 그래도 저는 계속 돈을 썼습니다. 몇 달 뒤 카드 결제 예정 금액이 월급에 가까워졌습니다. 그날도 비싼 식당을 예약해둔 상태였습니다. 제가 대출 앱을 켰다가 끄는 걸 본 서연이 물었습니다. 돈 없어? 결국 저는 말했습니다. 그동안 좀 무리했어. 왜? 내가 나를 별로라고 생각할까봐. 서연이 귀걸이를 빼며 물었습니다. 내가 비싼 데만 가자고 했어? 아니. 뭐 사달라고 했어? 아니. 그럼 왜 혼자 그렇게 정했어? 저는 예약을 취소하고 그날은 동네 분식집에 갔습니다. 서연이 떡볶이를 한 입 먹고 바로 물을 마셨습니다. 맵다. 제가 웃었습니다. 왜 웃어? 아니. 서연이 떡 하나를 제 접시에 올렸습니다. 먹어. 똑같이 당해봐. 며칠 뒤에는 서연이 먼저 국밥집 링크를 보냈습니다. 밥을 먹고 나오다 서연의 친구와 마주쳤습니다. 서연아, 너 이런 데도 와. 왜 나 국밥 먹으면 안 돼? 친구가 지나간 뒤 서연이 말했습니다. 커피는 오빠가 사. 국밥은 내가 샀잖아. 그러니까 공평하잖아. 서연은 아무렇지 않았습니다. 저는 가게 유리창에 비친 서연보다 그 옆에 선 제 모습을 한 번 더 봤습니다. 뭐해? 서연이 말했습니다. 안 와? 지금 가. 그때의 저는 서연이 어떤 사람인지 보기보다 서연 옆에 선 제가 어떻게 보이는지를 더 오래 보고 있었습니다. 서연과 결혼 이야기가 나오자 모델하우스를 보러 갔습니다. 거실에 들어간 서연이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여기 좋다. 그러게. 서연이 창가 쪽을 가리켰습니다. 여기 소파 놓으면 예쁘겠다. TV는 저쪽에 두고. 친구들 불러도 안 좁겠어. 그때는 둘이 실제로 여기서 살게 될 것처럼 이야기했습니다. 상담실에서 직원은 조금 더 저렴한 집을 권했습니다. 두 분 소득이면 이 정도가 안정적입니다. 2위로 올라가면 한 분 소득에 변동이 생겼을 때 부담이 커집니다. 서연이 더 비싼 단지 자료를 보다가 내려놓았습니다. 오빠, 저기 아니어도 돼? 좋다며. 좋긴 하지. 근데 좋은 거하고 지금 할 수 있는 건 다르잖아. 그러면서도 서연은 한마디를 덧붙였습니다. 너무 낮춰서 시작하고 싶지는 않지만. 엘리베이터에서 서연이 다시 물었습니다. 무리면 처음 본 대로 하자. 괜찮아? 진짜? 승진하면 돼. 확정됐어? 이번에는 거의. 부족한 돈은 결국 엄마에게 빌렸습니다. 엄마가 물었습니다. 서연이도 부모 돈 들어가는 거 알아? 알아요. 사실 정확히 말한 적은 없었습니다. 계약 당일 서연이 마지막으로 물었습니다. 나 때문에 하는 거 아니지? 아니야. 나중에 나 때문에 했다고 하지 마. 안 해. 저는 계약서에 이름을 썼습니다. 밖으로 나오자 서연이 휴대폰으로 거실 사진을 다시 봤습니다. 우리 진짜 여기 사는 거네. 저도 웃었습니다. 그러게. 결혼식 날 친구가 제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야, 내가 승자다. 사진사가 외쳤습니다. 신랑분 웃으세요.
플래시가 한 번 터졌습니다. 며칠 뒤 그 사진 아래 식탁에는 대출 상환일과 카드 결제일, 엄마에게 갚아야 할 날짜가 나란히 놓여 있었습니다. 결혼 초반은 생각보다 평범했습니다. 마트에서 세제 할인품을 고르고 퇴근길에 누가 저녁을 사갈지 문자하고 주말이면 소파에 붙어 드라마를 봤습니다. 저녁 뭐 먹어? 아무거나. 그럼 샐러드. 그건 아무거나에서 빼자. 봐, 아무거나 아니잖아. 그런 대화를 하며 웃기도 했습니다. 문제는 어느 날 관리비 자동이체가 실패하면서 드러났습니다. 서연이 제 카드 앱을 보다가 손을 멈췄습니다. 이거 뭐야? 리볼빙. 언제부터? 결혼 준비할 때부터. 집 대출뿐 아니라 카드 할부와 부모님께 빌린 돈까지 전부 나왔습니다. 서연이 노트북 화면을 보며 물었습니다. 이렇게 될 거 알고 있었어? 정확히는 몰랐어. 대충은?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럼 난 뭘 믿고 결혼한 건데? 나도 잘 살아보려고 한 거잖아. 그걸 문제 삼는 게 아니잖아. 서연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왜 할 수 있는 것처럼 말했어? 그날 밤 저는 추가 대출 앱을 열었다가 닫았습니다. 다음 날 냉장고에는 서연이 붙인 종이가 있었습니다. 6개월 비상금 목표. 일단 3달 해보자. 서연이 말했습니다. 여행은? 취소했어. 현관문을 열기 전에 서연이 돌아봤습니다. 이번엔 나 몰래 또 빚 만들지 마. 알았어. 첫 달 180만 원. 두 번째 달에는 410만 원이 모였습니다. 서연이 숫자 옆에 웃는 얼굴을 그렸습니다. 뭐야? 나 안 닮았는데. 그럼 당신 닮은 걸로 해. 그날 둘이 만든 계란말이는 바닥이 새까맣게 탔습니다. 서연이 한 입 먹고 바로 물을 마셨습니다. 자, 저도 먹었습니다. 먹을 만한데. 그럼 다 먹어. 둘이 웃었습니다. 서연이 냉장고에 410만 원을 한번 보고 물었습니다. 3달 채우면 케이크 하나 살까? 그 정도는 사도 되지. 진짜? 응. 그때는 빚이 남아 있어도 둘이 같은 쪽으로 가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어느 주말 서연 친구의 결혼식에서 누군가 농담했습니다. 너 결혼하고 진짜 소박해졌다. 다른 친구가 서연 가방을 보고 웃었습니다. 서연이 명품백 안 든 거 처음 봐. 서연도 웃었습니다. 우리 요즘 돈 모으거든. 차에 타고 제가 물었습니다. 기분 나빴지? 조금은. 무시한 거 아니야? 누가 날 무시해? 서연이 저를 봤습니다. 오빠 우리 지금 돈 모으는 거 창피한 거 아니야. 난 진짜 괜찮아. 며칠 뒤 백화점에서 서연이 예전에 갖고 싶어 했던 명품백을 잠깐 들었다가 내려놓았습니다. 오빠 가자. 좋다며? 좋아하는 거하고 사는 건 다르지. 내가 사줄게. 됐어. 우리 돈 모으고 있잖아. 한 번인데? 그 한 번 때문에 계획 깨지잖아. 저는 그 명품백을 들고 계산대로 갔습니다. 첫 번째 카드를 직원에게 건넸습니다. 결제가 승인되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카드도 거절됐습니다. 뒤에 기다리던 손님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혹시 오래 걸리면 제가 먼저 계산해도 될까요? 서연이 제 팔을 잡았습니다. 그냥 가자. 저는 밖으로 나와 대출 앱을 켰습니다. 설마 지금 돈 빌리는 거야? 서연이 말했습니다. 내가 알아서 할게. 대출을 실행한 뒤 다시 매장에 들어가 그 명품백을 샀습니다. 집에 도착하자 서연은 냉장고 앞에 섰습니다. 410만 원이 적힌 비상금 종이에 테이프를 하나씩 떼었습니다. 내가 안 산다고 몇 번 말했어? 너 무시당하는 거 싫었다고. 서연이 종이를 식탁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나는 안 무시당했어. 잠시 저를 봤습니다. 당신이 창피했던 거야. 열리지 않은 쇼핑백은 식탁 위에 남았고 냉장고에는 종이를 붙였던 자국만 남았습니다. 백화점에서 만든 빚을 메우려고 야근과 주말 부업을 늘렸습니다. 토요일 아침 서연이 제 가방에 물병을 넣으며 물었습니다. 몇 시에 와? 저녁에. 다음 달에는 하루 아무것도 하지 말자. 뭘 할 건데? 그냥 자고 배달시켜 먹기. 제가 웃었습니다. 그게 계획이야? 응. 아주 거창한 계획이지. 알았어. 그때는 다음 달까지 버티면 정말 그렇게 살 수 있을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며칠 뒤 승진에서 떨어졌습니다. 팀장이 말했습니다.
최근 2달 너 계속 쫓기는 사람처럼 일했어. 모니터에는 제가 놓친 메일과 수정된 보고서들이 떠 있었습니다. 너만 모르는 것 같더라. 그리고 바로 다음 날 엄마에게 수술이 필요하다는 연락이 왔습니다. 병원에서 나오며 엄마가 말했습니다. 너 또 무리하지 마. 저는 대답 대신 엘리베이터 버튼만 눌렀습니다. 그 주 금요일에는 여행사에서 잔금 마감 연락이 왔습니다. 식탁 위에 여행 안내지와 병원비, 대출 내역을 펼쳐놓았습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조금만 더 빌리면 여행은 갈 수 있어. 서연이 바로 고개를 저었습니다. 하지마. 지금까지 낸 돈 아깝잖아. 나도 아까워. 서연이 여행 안내지를 펴봤습니다. 나 거기 가면 사진 200장 찍으려고 했는데. 저도 잠깐 웃었습니다. 100장 아니었어? 늘었어. 둘 다 웃었지만 오래가지는 않았습니다. 서연이 안내지를 접었습니다. 나중에 가면 되지. 우리가 못하는 게 있다는 걸 인정하자. 저는 여행사에 전화했습니다. 취소해주세요. 그날 밤 제가 몇 가지 물건을 중고거래에 올리자 서연도 자기 가방을 가져왔습니다. 이것도 팔아. 내 거잖아. 오빠 것만 팔라는 뜻 아니야. 서연이 작은 가방 하나를 들었다가 잠깐 멈췄습니다. 이건 좀 아깝다. 그건 빼. 그래도 돈 되는데? 그냥 둬. 서연은 잠시 보다가 그 가방 하나만 옆으로 빼놓았습니다. 며칠 뒤 퇴근해서 들어왔을 때 현관에 캐리어가 놓여 있었습니다. 뭐해? 제가 말했습니다. 며칠 친정에 있을게. 갑자기? 갑자기 아니야. 서연이 지퍼를 닫았습니다. 나 지금 여기 있으면 계속 당신한테 화낼 것 같아. 서연은 현관문을 열다가 멈췄습니다. 준호야. 왜? 이렇게 된 거. 나 하나 때문이라고 만들지는 마. 갔다 올게. 저도 습관처럼 대답할 뻔했습니다. 문이 먼저 닫혔습니다. 현관에는 둘이 내놓은 중고거래 박스가 나란히 남아 있었습니다. 서연이 친정으로 간 뒤 며칠 동안 집은 조용했습니다. 친구들이 별거 이유를 물었습니다. 서연이 돈 많이 쓰는 것 때문이야? 처음에는 바로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백화점에서 안 산다고 하던 서연, 여행을 먼저 취소하자고 한 서연, 자기 가방을 제 물건 옆에 내려놓던 모습이 잠깐씩 떠올랐습니다. 그래도 입 밖으로 나온 말은 달랐습니다. 거의 그렇지. 한 친구가 끼어들었습니다. 형도 집 때문에 무리한 건 있잖아. 그건 생활 때문에 한 거고. 내가 갚으려고 부업까지 했어. 말을 하고 나니 저는 잔을 들어 그대로 마셨습니다. 더 설명할 말은 없는 사람처럼요. 그날 밤 단체 채팅방에서 누군가 물었습니다. 진짜 어느 정도였는데? 저는 카드 앱을 열었습니다. 외식비와 생활비, 제가 사준 물건과 둘이 함께 쓴 돈 사이에 서연이 직접 결제한 큰 금액들이 있었습니다. 그중 하나를 캡처했습니다. 조금 더 내리다가 또 하나를 골랐습니다. 그 사이에는 제가 먼저 결제한 것들도 있었습니다. 대출받아 산 물건도 보였습니다. 손가락이 잠깐 멈췄습니다. 그 내역은 넘기고 서연이 결제한 큰 금액 2건만 캡처했습니다. 단체 채팅방에 사진을 올렸습니다. 대충 이런 식. 답이 왔습니다. 와, 이건 좀 심한데. 형이 고생했네. 저는 마지막 문장을 한 번 더 읽고 채팅방을 닫았습니다. 그때 서연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내 결제 내역 왜 사람들한테 보여줘? 사실 아닌 것도 아니잖아. 그래서 나를 돈 쓰다가 집 망하게 한 사람으로 만들고 싶은 거야? 실제로 돈 많이 쓴 건 맞잖아. 서연이 잠깐 말이 없었습니다. 그 생활 가능하다고 계속 보여준 사람은 누구였는데? 그래도 쓴 건 너잖아. 다시 침묵이 생겼습니다. 그래. 서연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내가 쓴 건 내가 책임질게. 전화가 끊겼습니다. 몇 분 뒤 계좌 알림이 왔습니다. 입금 서연. 별거 이후 네모. 생활비 정산표도 함께 왔습니다. 다음 날 친구 한 명이 그 입금 기록을 보고 말했습니다. 형이 보여준 것만 보면 누나가 완전 이상한 사람처럼 보이잖아. 그건 별거 하고 나서 한 거고. 맞아. 서연 누나가 잘했다는 얘기도 아니야. 친구가 커피잔을 내려놨습니다. 근데 형은 왜 사람 하나를 한 장면으로 설명해? 제가 웃었습니다. 뭔 소리야? 수진 누나 때도 그랬잖아. 그때는 평범한 사람처럼 보고 지금은 서연 누나는 사치하는 사람 하나로 보고.
실제로 그랬다니까. 그래. 근데 형, 사람이 그것만 있어? 친구는 자리에서 일어나며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형은 사람 볼 때 항상 한 가지만 보는 것 같아. 그날 밤 단체 채팅방에 올린 사진을 길게 눌렀습니다. 삭제 버튼이 떴습니다. 손가락이 그 위에 머물렀지만 누르지 못했습니다. 대신 오래된 사진을 넘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수진의 사진에서 손이 멈췄습니다. 그날 밤 오래된 사진 봉투에서 수진 사진을 꺼냈습니다. 사진을 뒤집자 작은 글씨가 남아 있었습니다. 발표 끝나고 맛있는 거 먹자. 예전 카페에서 수진이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실패한 건 같이 견딜 수 있어. 내가 혼자 부끄럽다고 나까지 밀어내면 나는 할 수 있는 게 없어. 저는 오래된 대화창을 열었습니다. 마지막 메시지 아래에 적었습니다. 그때 미안했어. 나 요즘 많이 힘들다. 전송 버튼 위에 손가락을 올렸습니다. 그때 거실에서 소리가 났습니다. 탁. 반려견이 바닥에 주저앉아 있었습니다. 야간병원으로 데려갔습니다. 검사가 끝난 뒤 수의사가 말했습니다. 수술을 권합니다. 미룰 수는 있지만 악화되면 위험해질 수 있어요. 비용을 확인하니 가진 돈으로는 모자랐습니다. 병원 밖으로 나와 휴대폰을 켰습니다. 아직 보내지 않은 두 문장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때 미안했어. 나 요즘 많이 힘들다. 한동안 보다가 모두 지웠습니다. 다음 날 자동차 매입업체에 갔습니다. 직원이 견적을 보여줬습니다. 생각하신 것보다 낮을 겁니다. 판매 안 하셔도 됩니다. 차 키를 손에 쥐었습니다. 잠시 뒤 병원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보호자님, 오늘 결정하시면 가장 빠른 수술 일정 잡을 수 있습니다. 저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직원이 물었습니다. 어떻게 하실까요? 저는 차 키를 내밀었습니다. 진행해 주세요. 판매 끝나면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저는 손을 거두지 않았습니다. 네. 차를 판 돈으로 수술비를 결제했습니다. 승인 완료. 백화점에서 카드가 거절되자 돈을 빌려 다시 매장으로 들어갔던 날과 같은 소리였습니다. 이번에는 손에 쇼핑백 대신 수술비 영수증이 남았습니다. 수술이 끝난 뒤 회복실에서 반려견이 저를 보더니 꼬리를 아주 조금 움직였습니다. 저는 유리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재롱아, 잘했어. 녀석이 눈을 반쯤 감았습니다. 좀 쉬어. 그날 집에 돌아와 수진 사진을 다시 봉투에 넣었습니다. 다음 날부터는 버스로 출근했습니다. 퇴근길 손잡이를 잡고 서 있는데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서연이었습니다. 한번 만나자. 한 정거장이 지나갔습니다. 저는 다시 화면을 켰습니다. 그래. 두 글자를 보냈습니다. 서연과 결혼 전에 자주 가던 카페에서 만났습니다. 가방 옆에는 서류 봉투가 놓여 있었습니다. 나 다음 주에 집 관련해서 정리하러 가. 무슨 정리? 계약이랑 남아있는 공동비용. 계속 별거 상태로 둘 수는 없잖아. 서연은 급여 명세서와 지출표도 꺼냈습니다. 나 취업했어. 내 소비는 여기 안에서 할 거고 여행도 당분간 안 가도 돼. 집도 작은 데로 옮겨도 되고. 제가 물었습니다. 진짜 그렇게 살 수 있겠어? 이미 그렇게 살고 있잖아. 잠시 뒤 서연이 컵 가장자리를 만지며 말했습니다. 나 비교 많이 했어. 친구들 집, 가방, 여행. 당신 무리하는 거 알면서 모른 척한 적도 있어. 처음에는 하지 말라고 했지만. 근데 계속 해주니까 나도 그게 되는 생활인 줄 알았어. 서연은 잠깐 멈췄습니다. 편했어. 그건 내 잘못이야. 제가 말했습니다. 나도 처음부터 그렇게 살 수 있는 사람처럼 굴었어. 그러니까 이번에는 둘 다 알고 시작하면 되잖아. 다시 시작하자는 거야? 응. 서연이 물었습니다. 당신 아직 나 사랑해? 응. 나도. 그럼 뭐가 문제야?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서연이 먼저 말했습니다. 나도 무서운 건 있어. 다시 살면 내가 또 비교할까 봐. 그럼 이제 다르게 하면 되잖아. 서연이 짧게 웃었습니다. 그게 그렇게 쉬웠으면 우리 여기 안 앉아 있지. 나도 당신 옆에 있으면 내가 싫어하는 내가 나오는 것 같아. 제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나도 그래. 뭐가? 당신하고 있으면 자꾸 뭘 보여줘야 할 것 같아. 누구한테? 당신한테도. 다른 사람들한테도. 서연이 바로 말했습니다.
그럼 이제 알았잖아. 고치면 되는 거 아니야? 서연은 급여 명세서를 손가락으로 짚었습니다. 나도 그냥 잘 알게 하는 거 아니잖아. 일도 구했고 돈도 따로 관리하고 있고 내가 뭘 잘못했는지도 알아. 그리고 집 정리 서류를 두드렸습니다. 다음 주에 이거 정리하면 진짜 끝낼 거야. 저는 종이를 봤습니다. 서연이 물었습니다. 준호야, 나 하나만 물어볼게. 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당신 지금 정말 끝내고 싶은 거야? 서연은 시선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당신 원래 그러잖아. 초라해질 것 같으면 먼저 숨고. 수진 부모님을 만나지 않고 연락을 피했던 날이 떠올랐습니다. 서연이 다시 물었습니다. 이번에도 그런 거 아니라고 어떻게 알아?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준호야, 당신도 모르지? 저는 한동안 있다가 대답했습니다. 응. 서연의 눈썹이 조금 움직였습니다. 나도 잘 모르겠어. 저는 손끝으로 종이 모서리를 눌렀습니다. 내가 또 겁나서 피하는 건지 아니면 진짜 여기까지인 건지. 저는 잠깐 말을 멈췄습니다. 나도 확신은 없어. 서연이 입술을 한번 깨물었습니다. 그런데도 끝내겠다는 거야? 저는 바로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서연이 가방에서 작은 반지 상자를 꺼냈습니다. 다시 할 거면 가져가. 저는 반지를 집었습니다. 결혼식 날 친구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내가 승자네. 서연이 말했습니다. 나 변한 거 안 보여? 보여. 우리 잘 될 수도 있어. 응. 진짜 그렇게 생각해? 응. 그런데도 저는 반지를 다시 상자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서연 쪽으로 밀었습니다. 당신이 변한 건 보여. 나쁜 사람이라고도 생각 안 해. 그럼 왜? 나도 당신 옆에 있으면 또 똑같은 내가 나올까봐. 그건 고치면 되잖아. 그럴 수도 있어. 그럼 해보면 되잖아. 잘 될 수도 있어. 서연이 기다렸습니다. 그래도 이번에는 그걸 못 본 척하고 시작하고 싶지는 않아. 서연이 반지 상자를 손으로 덮었습니다. 틀릴 수도 있고, 응. 후회할 수도 있고, 응. 나중에 내가 다른 사람 만나도? 저는 잠깐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괜찮지는 않겠지. 그럼. 저는 상자에서 손을 완전히 거두었습니다. 그래도 그건 내가 감당해야지. 서연은 반지와 집 정리 서류를 가방에 넣었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 세 걸음쯤 가다가 멈췄습니다. 나도 다음에는. 서연은 말을 끝내지 못했습니다. 잠시 뒤 고개를 저었습니다. 됐다. 문이 닫혔습니다. 맞은편에는 빈 의자와 식어버린 커피 두 잔만 남았습니다. 서연과 마지막으로 만난 뒤에도 대출은 남았고 차도 없었습니다. 어느 비오는 퇴근길 집에 들어가자 수술을 마친 반려견이 현관까지 뛰어왔습니다. 재롱아, 뛰지 말라니까. 목줄을 들자 녀석은 먼저 문 앞에 섰습니다. 밖에는 보슬비가 내렸습니다. 상가 앞을 걷는데 맞은편에서 눈에 띄는 여자가 지나갔습니다. 저도 모르게 한번 눈이 갔습니다. 지나치고 나서도 잠깐 시선이 따라갔습니다. 그때 반려견이 전봇대 앞에서 멈췄습니다. 목줄이 당겨져 저도 걸음을 멈췄습니다. 다시 앞을 봤을 때는 그 여자는 이미 멀리 가고 있었습니다. 몇 걸음 앞에는 노부부가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발이 낮은 턱에 걸렸습니다. 할아버지가 바로 팔을 잡았습니다. 아이 괜찮다니까. 알았어. 그런데 손은 놓지 않았습니다. 알았으면 놔. 넘어지고 나서 괜찮다고 하지 말고. 안 넘어졌잖아. 할아버지가 말했습니다. 내가 잡았으니까. 할머니가 잠깐 쳐다보다 장바구니를 건넸습니다. 그럼 이것도 들어. 이건 왜? 잡은 김에. 사람 부려먹는 데는 선수야. 싫으면 줘. 할아버지는 돌려주지 않았습니다. 됐어. 둘은 다시 걸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조금 전보다 보폭을 줄였고 할머니는 잡힌 팔을 빼지 않았습니다. 그때 반려견이 옆 골목으로 몸을 틀었습니다. 목줄이 당겨졌습니다. 재롱아. 이 녀석이 저를 돌아봤습니다. 저는 목줄을 짧게 고쳐 잡았습니다. 알았어. 노부부는 그대로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반려견이 다시 줄을 당겼습니다. 가자. 저는 녀석을 따라 다른 골목으로 들어갔습니다. 비는 거의 그쳐 있었습니다. 사람을 볼 때 우리는 생각보다 쉽게 한 가지에 마음을 빼앗깁니다. 외모일 수도 있고
돈이나 직업일 수도 있고 반대로 한 번의 실수나 한 가지 단점일 수도 있습니다. 준호의 선택이 옳았는지는 저도 정답을 정해두고 싶지 않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요? 사랑하는 사람이 실제로 변했고 서로 아직 사랑하고 있다면 다시 시작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잘 될 가능성이 있어도 서로에게서 반복해서 좋지 않은 모습을 끌어낸 관계라면 놓아주시겠습니까?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남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다음 이야기를 놓치지 않도록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다시 뵙겠습니다.